네, 지난해도 한국인의 사망 원인 1위는 암이었습니다. 이 의학 발전이 이렇게 나날이 정말 기술적으로 향상이 돼가고 있는데도 암 발생률은 줄어들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걱정입니다. 정말. 네, 맞아요. 그래도 희망적인 건요. 진단 기술의 발달로 조기 진단이 좀 가능해서 효과적으로 암을 관리할 수 있다는 그런 점이 아닐까 싶은데요. 그 아는 만큼 암도 이길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알아야 산다는 어떤 내용을 준비하셨나요? 네, 오늘은 최근 아주 급격하게 증가하고 특히 이제 여성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질환인데 특히 이제 이 겨울철이 되면요 유독히 추위를 많이 타게 되냐면은 또 한겨울에도 덥다는 사람도 있거든요. 네. 그런 아주 대조적인 두 분의 이야기를 만들어봤습니다. 생활 습관을 고치면 건강이 보인다. 바른 건강법으로 새롭게 태어나는 신개념 생활 습관 개선 프로젝트. 알아야 산다. 28세 직장인 모자란 씨. 얼마 전부터 그녀에겐 말 못할 고민이 하나 생겼는데 갑자기 웬 한숨? 에이, 이게 뭐야? 다 살이야? 모자란 씨, 요새 너무 살찌는 거 아니야? 이게 뭐니 이게? 다이어트 좀 해. 요즘 입맛도 없어서 잘 먹지도 않는데요. 안 먹은 몸이 이러니? 이게 다 살찌니까 몸이 둔해지는 거 아니야? 예전엔 그렇게 빠릿빠릿하더니. 응? 주의하겠으면. 목소리까지 싱겁다. 제발 자기 관리 좀 해. 우리는 회사 얼굴이라고 얼굴. 최근 들어 부쩍 체중이 늘어난 모자란 씨. 대책 없이 찌는 살 때문에 오늘도 그녀는 속이 상한다. 밥알을 세냐 세? 사람이 밥을 먹어야 힘을 쓰지. 팍팍 먹어 팍팍. 근데 니 요즘 무슨 일 있나? 왜 이렇게 밥을 안 먹노? 모르겠어. 요즘 입맛도 없고 자도 피곤하기만 하고. 밥은 안 먹는데 왜 이렇게 살이 찌냐. 피부가 요새 좀 까칠해 보이네. 머리카락도 부석여 보이고. 그래? 어떡해. 에이꺼 거울 본다고 답이 나오냐? 분명히 몸에 탈이 난겨. 잘못다. 야 하나. 괜찮나? 그날이어서 그런가 봐. 지금 생리량도 많아졌는데. 네가 일 때문에 스트레스 받긴 받네. 가시나야, 네 빈혈이가. 네 조심해라. 아니 멀쩡한 집에서 이게 웬 청승? 추워. 창문 열어놨나? 20대 한창 나이에 죽긴 뭐가 추워. 그게 뭐니 그게. 보는 내가 아이고야 덥다 더워. 아이고 야, 넌 집이 이렇게 후끈후끈한데 왜 이러고 있는겨? 몰라. 추워 죽겠어. 몰래? 야, 너 얼굴 왜 이렇게 창백하냐? 손발은 또 왜 이렇게 부순겨? 팔다리도 쑤시고. 몸살인가? 아휴. 20년차 베테랑 보험 설계사 과다한 씨.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 어떻게 늦었어? 근데 얼마나 걸었다고 이렇게 숨이 차냐? 내가 나이가 들긴 들었나 보네. 조금만 걸어도 쉽게 숨이 차고 심장박동까지 빨라지는 과다한 씨. 예전과 다른 몸 상태에 그녀는 힘들기만 하다. 그냥 여유로운 생활을 지키고 있어요. 어머, 요즘 다이어트 하시나 봐요. 그냥 살이 쏙 빠지셨네. 피부는 왜 이렇게 좋아졌어? 비법이 뭐예요? 하여튼 나이가 들어도 여자들은 다 똑같다니까. 그렇게 좋냐 좋아? 슬슬 자세 좀 잡나 했는데. 아니 그런데 무슨 땀을 그렇게 많이 흘려요? 어머, 땀 좀 봐. 더우세요? 그러게요. 좀 덥네요. 여기 난방이 잘 되나 봐요? 그래요? 전 괜찮은데.
어이 봐 아줌마 수전증 있어? 왜 이렇게 벌벌 떨고 있니? 아, 왜 이렇게 떨어? 아우, 컨디션 너무 안 좋아 보이신다. 이상하네. 이런 적이 없는데. 골프 쳐요. 이거 어째 느낌이 이상하다 이상해. 최근 들어 식욕이 왕성해진 과다한 씨. 오늘도 그녀의 머릿속은 음식 생각으로 가득 차 있는데 아 여보, 우리 야식 먹자. 치킨 어때? 아니다. 떡볶이, 순대, 김밥. 좋지? 아니, 저녁 먹은 지 얼마나 됐다고 또 야식 타령이야? 아니, 배봐, 배. 터질 것 같잖아. 이거 뭐야, 이게. 아니, 근데 당신은 그렇게 먹고 들어갈 배가 있어? 아까 집안일 좀 했더니 벌써 소화 다 됐나 보지 뭐. 아니, 어떻게 그렇게 먹는데 이렇게 살이 쪽쪽 빠지냐? 아우, 당신 무슨 문제 있는 거 아니야? 그렇지 내가 보기에도 그래. 요즘 영 이상하다니까. 아니 왜 또 이렇게 한절부절 못하시나? 아니 지금 시간이 몇 시인데 잠 좀 주무셔요 아줌마. 네? 꼼지락 벌써 몇 시간째요? 그냥 신경 쓰지 카메라야. 누구 나한테 하고 싶냐? 나도 자고 싶다고. 체중이 늘고 추위를 심하게 타며 늘 피곤했던 모자란 씨. 반면 체중이 줄고 땀을 많이 흘리며 불면증이 있었던 과다한 씨. 이들은 같은 질환이었음에도 서로 다른 증상을 보였는데 과연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네, 두 사람 모두 굉장히 다른 증상을 호소하는데 글쎄요. 같은 질환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어떻습니까, 박사님? 그렇습니다. 이게 아마 갑상선 질환 같습니다. 이 갑상선 기능이 너무 올라가도 문제고 또 너무 떨어져도 문제거든요. 그래서 아마 이 갑상선은 이 신진대사하고도 밀접한 관련이 있으니까 아마 그런 쪽으로 우리가 의심을 일단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갑상선 질환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아보기 위해서 모신 분이 계십니다. 네, 서울대학교 병원 갑상선외과 윤여규 교수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평소에 일반 사람들이요, 편도선하고 갑상선하고 많이들 혼돈하시거든요. 근데 갑상선은 과연 어떤 기관인가요? 예, 갑상선 하면은 대개 목젖 있는데요. 그 바로 밑에 있는 건데 한 20g 정도 내에 무게를 가지고 있고 아주 조그맣습니다. 그래서 보면 우리 몸에 이제 가장 많은 호르몬 분비하는 거, 그러니까 신진대사를 영향 주는 이런 거 있고 또 자율신경계통에 영향을 주는 소위 말해서 심장을 뛰고 안 뛰고 하게 하는 이런 거에 영향을 주는 호르몬 분비하는 이런 조그만 기관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갑상선에 문제가 생기면은 이제 기능이 올라갈 수도 있고 또 기능이 떨어질 수도 있고, 예, 그러니까 그거를 정말 이 증상을 조기에 우리가 좀 알아야지 환자들이 이제 조심을 해야 될 텐데 되게 그 증상별로 좀 자세히 좀 설명을 좀 해주세요. 예, 갑상선이 이제 두 가지인데요. 하나는 생리학적으로 기능이 올라가는 경우, 그 다음에 기능이 떨어지는 경우, 이런 경우가 있고 또 혹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는 혹으로 되는 경우 있습니다. 근데 보통 일반적으로 보면 점점 사람이 자라나면서 갑상선 기능이 많이 향상이 돼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몸이라든가 신체 발달이 되는데, 그래서 많이 나오게 되면은 뭐 아시다시피 굉장히 많이 먹는데도 드시는데도 뭐 살이 안 찐다든가 혹은 굉장히 열에 민감하죠. 그러니까 조금만 더위에만 있어도 못 참으시고 그다음에 심장이 굉장히 발딱발딱 많이 뛴다든가 이런 걸 호소하시는 분들이 많고요. 또 갑상선 호르몬이 적으시면은 뭐 굉장히 아무것도 나른해 하면서 힘이 빠진다든가 혹은 몸무게가 뭐 늘어난다든가 혹은 아주 뭐 추위에 아주 민감해가지고 어떻게 추위를 못 견디는 이런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그 기능적인 거에 따라서 다른 이런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네, 저부터도 사실 양쪽에 증상이 다 있어서 좀 혼돈이 되기도 하는데요. 그 앞에도 좀 이렇게 만져보게도 되고 혹시 뭔가 앞에 만져지면 어떤 갑상선 암을 의심을 해봐야 되는 건가요?
아마 많은 분들이 그 갑상선에 혹이 있으실 겁니다. 실질적으로 보면은 연세가 드시면 드실수록 좀 더 그 발생 빈도가 높아지고요. 거의 한 60대 넘어가시면은 남자 여자분도 대개들 다 가지고 계실 겁니다. 근데 요즘에 와서는 예전에는 조그만 데가 많이 진단이 되기 때문에 아마 자가 진단하시기는 힘드실 거지만 목에 무슨 혹이 만져진다든가 혹은 목소리가 변한다든가 혹은 뭐 삼키는데 불편하시다든가 이런 경우는 뭔가 좀 내 몸에 이상이 있구나 생각하셔가지고 한번 체크를 하시는 게 검사를 하시는 게 아마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갑상선 암도 암이니까 이게 한번 걸리면 굉장히 위험하죠. 그렇게 걱정하실 필요는 사실 없으실 것 같아요. 보통 일반적으로 뭐 거북이 암이라고 말씀들을 하는데 그 진행은 굉장히 좀 더딘 편입니다. 그거는 뭐 종류에 따라 많은 우리가 차이가 있습니다만은 이 여러 가지 종류로 나눌 수가 있는데 대개는 한 90% 정도는 별로 그렇게 크게 걱정은 안 하셔도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다행이네. 네, 많이 걱정을 할 필요 없다고 하시지만 그렇죠. 그래도 갑상선 암 그냥 두고만 볼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진단을 하고 치료하는지 저희가 준비했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여성들에게 주로 발병하는 갑상선 암. 갑상선 암은 갑상선 내에 생긴 악성 종양을 말하는데 특별한 증상이 없기에 더욱 조심해야 한다. 갑상선암은 사실은 환자들은 특별히 임상 증상은 없으세요. 그래서 본인이 어떤 증상으로 발견되지는 않고요. 대신 굉장히 진행 속도가 느리고요. 진행 속도가 느린 대신 주변의 림프절이나 그런 전이는 꽤 잘 되는 암 중에 하나예요. 따라서 진단이 무엇보다 중요한데 이때 기본이 되는 것이 초음파 검사다. 초음파 검사는 갑상선의 모양과 함께 종양의 크기와 위치, 림프절로의 전이 여부 등을 진단할 수 있는데 갑상선에서 혹이 발견된 경우 악성인지 아닌지 확인하기 위해 미세침 흡인 세포 검사를 시행한다. 그리고 채취한 세포를 염색해 현미경으로 관찰한 다음 치료 방법을 결정하는데 양성 결절 같은 경우에는 꼭 수술하지 않는 경우도 있고요. 요즘은 고주파 치료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는 예전에는 약물 치료도 했었고요. 그리고 결절 같은 양성 혹이라도 눌리는 증상, 뭐 침을 삼킬 때 목에 걸리는 느낌이 있다든지 숨을 쉬거나 그럴 때 숨 쉬는 게 방해를 받는다든지 그런 눌리는 증상이 있으면 수술해 주고요. 크기나 또는 위치 그리고 동반된 다른 질환, 뭐 양성 결절과 같이 동반이 돼 있다든지 숫자가 여러 개 있다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수술 방법을 정해서 수술하는 게 원칙이 맞습니다. 갑상선 암 치료에 있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수술이다. 이때 암의 위치와 크기에 따라 갑상선을 한쪽만 절제하거나 두 쪽 모두 절제하게 되는데 암 수술은 갑상선을 전체를 다 제거하는 수술이 기본이죠. 그래서 갑상선 전절제술을 전제로 하는데 혹이 작고 예를 들면 1cm 미만의 암을 미세 유두상암이라 그러는데 그런 경우는 갑상선을 다 제거할 필요가 없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유두상 암 중에서 1cm보다 작고 뭐 바깥쪽으로 튀어나와 있지 않고 온순해 보이는 혹들은 갑상선을 반만 제거할 수 있죠. 근데 대부분의 암인 경우는 그보다 이상이거나 그런 경우는 다 갑상선을 원칙적으로 다 제거를 해야 됩니다. 갑상선을 다 제거하게 되면 몸에 특별한 변화는 일어나지 않지만 갑상선 호르몬이 전혀 분비되지 않으므로 갑상선 호르몬제를 복용해야 한다. 갑상선 수술을 받으시고 간혹 이제 어떤 분들은 약을 못 드시거나 안 드시는 분이 있으세요. 안 드시게 되면은 갑상선 자극 호르몬이 굉장히 올라가고 그거로 인해서 암 자체에 대한 자극이 강해지면은 재발할 수 있는 리스크가 커지죠. 그래서 약을 철저하게 잘 드시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그것도 시간을 식전에 아침 식전에 일찍 드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수술 후에도 암 조직이 남아있거나 재발 위험이 있는 경우에는 방사성 요오드약을 복용해 남아있는 암세포를 모두 파괴한다. 보통 이제 갑상선 암은 예후가 굉장히 좋은 암인데요. 남자 같은 경우도 95-6% 생존하는 걸로 이제 예후가 많이 좋아졌고 여자분들도 97% 정도 생존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제 사는 거는 굉장히 오래 살지만 또 오랫동안 키워가지고 임파선 전이가 된 상태에서 수술을 한다든지 그랬을 경우는 재발할 가능성이 많이 높아지는 걸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무엇보다도 일찍 발견해서 일찍 수술하고 그러는 게 사실은
생존율에도 어느 정도는 영향을 미칠 거라고 생각이 되거든요. 갑상선 암이라고 무조건 두려워하지 말고 적절한 치료와 관리로 극복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하자. 네, 교수님 아까 갑상선암을 거북이 같은 암이라고 말씀하셨는데요. 근데 그만큼 늦게 발견을 하면 치료도 더 어려워지는 거 아닐까요? 대개 우리의 지금 발견되고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에 있는 거는 한 90% 이상이 유두선암이라고 해서 별로 그렇게 크게 진행 속도가 빠르진 않습니다. 그래도 뭐 유두선암도 암은 암이니까 네. 이것도 뭐 여러 군데에서 같이 온다든가 폐나 뼈 같은 데로 많이 전이가 된다든가 이런 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대일반적으로 보면 진행 속도는 그렇게 빠르진 않고요. 이것을 그냥 방치했을 때는 다른 아주 독한 암으로 되니까 그때는 아주 치사율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를 주의해서 하셔야 되고 일반 암은 암이니까 이건 우선 지금 치료 방법은 나와 있는 건 수술 방법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마 수술은 하시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진행이 됐는가에 따라서 치료 방침을 저희가 정해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교수님 어느 정도쯤 됐을 때 수술하는 게 적당한가요? 글쎄 여러 가지 논란은 많이 있습니다. 외과 의사나 내과 의사 중에. 근데 이제 일반적으로 아무리 조금 해도 암은 아닙니다. 그래서 저희가 연구한 바도 큰 거나 조그만 거나 암에 대한 특성은 똑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아무리 조그맣고 하더라도 언젠가는 수술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일부는 5mm 이하는 두고 보자고 이렇게 하는 의사들도 있습니다만은 이 두고 보는 거는 전 연로하셨다든가 혹은 다른 암하고 같이 있다든가 또 항암 치료를 받으셨다든가 이래서 득실을 따져봐서 요거에 본인한테 좀 힘들면은 조금 두고 보는 거지. 어차피 암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더 활성화되고 하기 때문에 수술은 하셔야 될 겁니다. 그래야 안심이죠. 일단 네. 해버려야지. 그렇죠. 네. 근데 결국은 뭐 수술을 해야만 한다면 그 여자분들이 남자분들보다 그 갑상선암이 더 많다고 하잖아요. 근데 흉터가 아무래도 좀 신경이 쓸 그렇죠. 것 같아요. 네. 그거 어떻습니까, 교수님? 예, 그래서 우리 동양 사람 요즘에는 좀 많은 여러 가지 수술 방법들이 나왔습니다. 예전에부터는 한 5cm 정도 되는 고식적인 방법으로 목에다 상처를 내서 하는데 특히 그 갑상선 암은 한 30대 되는 여성분들이 많이 지금 발생되고 있고요. 그다음에 그분들이 또 특히 미용 같은 데 신경을 많이 쓰기 때문에 내시경 소위 말해서 목에다가 상처를 안 내고 다른 데 부위에 있는 부위에서 해서 하는 내시경 방법이 많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거기다가 그렇게 되면은 이제 본인은 하나도 안 나오고 상처를 다른 데 나서 아마 간단한 방법으로 할 수가 있습니다. 로봇 수술도 있군요. 그러게요. 네. 네. 그래도 이제 수술하면은 이 암은 항상 이제 재발에 대한 걱정이고 또 갑상선을 이만큼 떼내면은 다른 기능상의 이런 합병증 같은 거는 문제가 없나요? 요즘에는 많은 기구들이 발달하고요. 지금 내시경도 로봇으로 수술하게 되면은 대개 한 15배 정도의 이렇게 확대가 됩니다라고 소위 말해서 3D로 해가지고 보기 때문에 안전성에도 있고 그다음에 많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말을 못 하시지 않다는데 수술하면서도 또 그거를 확인하는 이런 그 첨단적인 기술 방법을 쓰기 때문에 별로 그렇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 그 전에서 나오는 이런 그 뭐 이 저칼슘증이라든가 혹은 말에 대해서 뭐 잘 안 나오는 이런 거는 이 빈도가 상당히 많이 요새는 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수술하는데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참 합병증도 많이 줄고요. 여러 가지 참 다행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 갑상선 암의 경우에는 좀 요오드 섭취에 대한 그런 의문이 많이 생기거든요. 뭐 김이나 미역은 어떻게 마음대로 먹어도 되는 건가요? 예, 근데 가끔들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뭐 요오드 합지 말라 했더니 김이나 미역 먹지 말라 했는데 그럴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단지 전 갑상선 절제를 하고 나서 방사성 요오드요법을 할 때 저희가 제한을 잠깐 일시적으로 제한하는 겁니다. 그 한 2-3주 정도 그때만 주의하시고요. 나머지는 뭐 전혀 많이 섭취하라고 저희들이 권해드립니다. 그럼 김이나 미역은 먹어도 상관없는 거네요. 그렇죠. 네, 오늘 갑상선 암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도움 말씀 주신 서울대학교 병원 윤여규 교수님 나와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우리나라 여성의 약 50%가 잠재적 갑상선 종양을 갖고 있다고 하니까 이제는 20대부터 갑상선 검사를 좀 받아보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제 문제는 또 너무 자주 검사를 받는 것도 좋지가 않고 번거롭기도 하니까 아마 매번 아침 저녁 세수할 적마다 한번 목도 네. 한번 살펴보고 네. 또 만져도 보고 네. 하는 그런 습관도 중요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저도 이제부터 거울로 목까지 늘 살펴보도록 할 것 같습니다. 네. 네, 오늘 준비한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인사드리겠습니다. 건강한 한 주 보내세요.